흥수 옆으로 다가온 강소연은 의도적인 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도련님, 혹시 알고 있었어요? 형님이랑 LX 호텔 회장이랑 연애 중이라는 거.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흥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낯빛이 순식간에 굳었고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어젯밤 늦게 형님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사돈 어른이랑 셋이 저녁 식사도 하는 거 같던데. 강소연의 태연한 말투는 오히려 흥수의 불안을 더욱 자극했다. 마침 마광숙과 공주실이 한동석 회장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두 사람이 들어서자 거실에 서 있던 오흥수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마광숙을 바라보았다. 형수님 회장님이랑 정말 그런 사이세요? 마광숙은 흠칫 놀란 눈으로 흥수를 바라보다 입을 열지 못한 채 잠시 멈춰섰다. 아니, 장수영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요? 흥수의 흥분한 모습에 천수와 강수가 말리지만 흥수는 어쩔 줄 몰라 한다. 마광숙은 형제들이 다투는 모습에 더 속상해 눈가가 붉어졌다. 그때 옆에 있던 공주실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사돈 총각, 지금 그게 할 말인가? 사돈 어른, 저는 그냥 혼란스러워서요. 그럼 왜 속이고 말씀 안 하셨어요? 광숙이가 이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래.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과부가 된 딸이 그 뒤로 술도가 살리겠다고 손에 물집 잡히도록 일하고 도련님들 뒷바라지에 이 집까지 지켜온 애한데. 공주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억누른 감정이 실려 있었다.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공주실의 시선은 마치 모든 무게를 대신 짊어진 딸을 지켜보는 듯 애잔했고 동시에 사돈 총각 흥수에게 느끼는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집 밖으로 나갔다. 마침 한동석과 마주친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한 듯 그대로 고개를 돌렸다. 상황을 감지한 한동석은 묵묵히 마광숙의 손을 잡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동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술도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섰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광숙 씨는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미 이야기했고 이제 식구들에게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났고 밤새 흥수의 마음속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결국 그는 결심하듯 LX 호텔로 향했고 한동석 회장을 단둘이 만났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전 회장님이 형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 형제들에게 일부러 접근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말끝에 묻어있는 이심이 너무 유치하고 철없는 줄 알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동석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흥수 씨, 그 마음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오해라면 풀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니까요. 광숙 씨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서 광숙 씨 옆에 가족들, 장수 씨 동생들도 마음이 쓰였고 장수 씨 앞에서도 약속을 하고 왔어요. 광숙 씨랑 식구들을 잘 살피겠다고. 하지만 흥수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모습이 한동석을 안타깝게 했다. 광숙 씨, 우리 잠시 이 집에서 나와 볼까요? 떠나자는 게 아니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지금 광숙 씨가 버티고 있는 건 너무 아파 보여요. 그 말에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결국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다. 저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도망치면 그간 지내온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질 것 같아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실 수 있죠? 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한동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어디에 있든 나는 광숙 씨 옆에 있을 겁니다. 그 시각 장미애는 세리를 만나고 있었다. 세리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말대로야. 그때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욕심이 앞섰고 순간을 모면하자는 마음에 다 망가뜨렸지. 엄마가 바보였어. 인정해.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들어와. 나한테 사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오빠와 가족들에게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분들이 받아들여야 해요. 그때 집으로 돌아갈게요. 그제야 장미애는 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정확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됐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세리가 원하는 건 범수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이전의 장미애 자신이 독고 세리의 부모가 그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일이었다. 장미애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마디도 덧붙이지 못하고 용서해달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진실이 감춰져 있다는 걸. 하지만 딸을 다시 품기 위해선 모든 걸 견뎌야 한다는 것도 동시에 깨달았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박스를 정리하던 문미순 앞에 낯익은 여자가 들어섰다. 강소연이었다. 상업용 부동산도 하세요?
급하게 내놓을 매물이 있어서요. 독수리 술도가라고 아실 거예요. 그 말에 미순의 손이 멈칫했다. 귀가 본능적으로 기울여졌다. 좀 급해서요. 금매로 넘기려 하니까 매수자 빨리 찾아주시면 수수료는 2배 드릴게요. 강소연은 아무렇지 않게 생수를 들고 계산대로 왔다. 미수는 침착하게 계산을 하며 휴대폰을 꺼냈다. 강소연이 편의점을 나서자마자 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천수야, 큰일 났어. 강소연이 술도가를 팔려고 해. 지금 방금 편의점에서 부동산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 정확히 독수리 술도가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들은 천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지금 진짜 그런 말을 했다고? 응, 내가 영상도 찍었어. 지금 바로 보낼게. 뭐, 그 여자 진짜 술도가를 팔려고 했다고? 오응수는 말도 안 된다는 듯 벌떡 일어났다. 눈에 띄게 핏기가 가신 얼굴이었다. 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동작이었지만 그 안엔 수백 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무게가 있었다. 형수 알아요? 범수의 물음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직 말 못했어. 충격이 크실까봐. 형제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집을 지켜온 건 형수님 아니었나. 그런데 그 집을 그 여자가 팔려고 했다고?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 안채의 분위기는 깊은 긴장감으로 휘감겼다. 마광숙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시동생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불안을 안고 앉아 있었다. 공주실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사돈 총각들이 지켜줘야지. 그 말에 강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흥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범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사돈 어른,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지켜. 이제라도 지켜줘야지. 광숙이 혼자 해온 목극. 이제 식구들이 조금씩 나눠 들어야지. 다음날 LX 호텔의 한동석 회장은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법무팀, 회계팀, 부동산 실무팀이 모두 소집됐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해당 매물은 명백히 위임장 위조 흔적이 있으며 소유권 주장 또한 허위로 확인됐습니다. 실무팀장의 보고에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 모든 조치는 법적으로 진행하세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족을 노린 거니까요. 계약 현장으로 파견된 LX 실무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중개인에게는 법적 서류와 위임장 진위를 근거로 계약 중지 요청이 들어갔고 경찰까지 현장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강소연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수갑을 찬 채 부동산 사무실을 빠져나와야 했다. 그날 저녁 술도가에선 모든 진실이 마광숙에게 전해졌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형 떠나고 술도가를 지키시는 일만으로도 벅찬데 영주 엄마까지 신경 쓰이게 해드렸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한 회장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번 일도 감당할 수 없었고 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랜 시간 형수님에게만 지우고 있었던 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마광숙은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도련님들, 사과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네요. 아니에요, 형수님. 흥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제멋대로였어요. 형수님 마음도 모르고 괜한 말들만. 저도요. 강수가 조심스레 입을 뗐다. 형수님이 이 집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여기 못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제야 마광숙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저는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떠난 자리, 누군가는 남아서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몫이라 믿었고 지금도 그래요. 며칠 뒤 오응수는 직접 LX 호텔을 찾았다. 회장 한동석을 정중히 만나기 위해서였다. 회장님께서 그날 술도가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형수님을 그렇게 지켜주신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흥수의 말을 듣고 있었다. 흥수는 이내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의지하던 큰형이 돌아가신 뒤 저희에겐 형수님이 누나 같고 엄마 같았습니다. 그래서였어요. 형수님이 우리를 떠날까봐, 회장님과 재혼하시면 우리랑은 멀어지실까봐 그냥 그런 막연한 불안감에 제가 철없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라는 건 상처도 주지만 결국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찾아와줘 고마워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술도가를 그리고 형수님을 지켜주셔서요. 한동석은 그저 따뜻하게 웃으며 흥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지난 오해를 털어내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검찰에 송치된 강소연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과 얼굴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이젠 어느 가게 하나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광숙은 술도가 창가에 앉아 잔잔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주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젠 혼자 지키지 않아도 돼. 형수님이라는 이름 말고 그냥 너로 살아. 그 말에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창밖에 켜진 가로등 불빛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조용히 안도와 따뜻함이 퍼졌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우편함에 꽂힌 한 통의 편지,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던 단 한 문장. 그날 당신 남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이제 진짜 이야기는 시작되려 한다. 오장수의 교통사고, 정말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다음 편에서 밝혀질 진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의 생명줄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살포시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